자, 먼저 여기 AX가 B보다 크다. 요거 이제 풀인데, 요게 이제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냥 A로 나눠서 X가 A분의 B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 왜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A, B 이게 지금 변수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값이냐, 부호가 어떻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서 그래.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x 앞에 개수에 해당하는 a의 부호에 따라서 나눠서 답안을 써줘야 돼. 그래서 이제 a가 양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나눠서 이제 부동호가 안 바뀔 거니까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a가 이제 상황에 따라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a가 음수가 되면은 나누면서 이제 부동호가 바뀔 거니까 x가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그러니까 상황마다 답이 다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a가 이제 0이 될 때도 따져보셔야 되는데, 0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0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a가 0일 때는 b가 어떤 크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져. 그래서 우변에 있는 b의 크기가 0 이상의 크기를 가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은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좌변은 0이랑 곱해져서 0이 되니까 0이 2보다 크다. 이제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그러니까 뭘 대입해도 이제 항상 이제 거짓이 되지, 항상 거짓. 그러니까 설령 여기가 우변이 0이라고 하더라도 뭘 집어넣어도 0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a가 0이면서 b가 0 이상의 크기면은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가 이제 없는 거야. 없다. 자 반면에 이제 우변에 있는 b가 이제 음수라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수를 집어넣더라도 좌변은 100% 0이기 때문에 0이 마이너스 2보다 음수보다 크다 이제 맞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언제나 참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그러니까 요게 기본이거든. 요게 기본 틀이야. 여기서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자 문제 이렇게 한번 해보면 557번에 자 557번 문제는 저 해당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해가 모든 실수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 부등식에 해가 없던지 혹은 해가 무수히 많던지 이런 상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좌변의 형태가 이렇게 0 곱하기 x 이런 형태가 반드시 돼야 돼. 0 곱하기 x. 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일단 부등식을 푸는 기본 자세는 x 글자 붙은 거는 좌변으로 다 몰아주고 x 글자 없는 애들은 우변으로 다 몰아준다. 자, 여기 기본이라서 여기 3의 1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좌변에서 1 넘어가고 이렇게. 자 여기 x 앞에 개수가 a제곱 빼기 3a 플러스 2라서 인수분해 돼가지고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자 다시 말하지만, 자 이 부등식이 해가 무수히 많던지 해가 없던지 이런 상황이 되려면 일단은 x 앞에 개수는 0이 되고 보셔야 돼. 자 그래서 가능성이 답이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야. a가 1이거나 a가 2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이제 따져보시면 되는데, 자 a가 1이면은 대입을 해보시면은 자 0 곱하기 x가 0보다 작다. 요런 형태가 돼. 요런 형태.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뭘 집어넣어도 항상 거짓이지. 뭘 집어넣어도 0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항상 거짓이니까 이제 요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것이고, 이거 없다. 자 A에 이제 2 들어가시면은
0 곱하기 x가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셔가지고 자 이제 뭘 집어넣어도 0인데 1보다 0이 작다는 맞는 소리니까 여기는 이제 뭘 대입해도 항상 언제나 참인 거지. 그래서 해가 이제 모든 실수가 되겠고 자,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답이 자, A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빈이 몸은 다 나아서 아직도 감기 기운 있어? 네. 감기가 되게 오래 가는데. 선생님, 아까 그런 문제는 A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7번의 답은 A가 2다. 바로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월자도 환절기. 자, 58번도 하나 더 해보면은 자, 이 부등식의 해가 없을 때 그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되겠고 자, 마찬가지 해가 없는 상황이 되려면 일단은 0 곱하기 x 형태가 돼야 돼. 2a 빼기 b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b가 2a랑 같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0 곱하기 x고 자, 여기를 한 문자화 시켜서 b에다 2a 집어넣어서 3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해가 없다가 돼야 되니까 뭘 집어넣어도 언제나 거짓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짓이. 그래서 이게 뭘 집어넣어도 언제나 거짓말이 되려면은 이 3a라는 숫자가 양수면 되겠지. 양수면 거짓이지. 그래서 3a가 양수여야 되니까 정리하자면 a가 양수라는 뜻이 되겠고 2a랑 b랑 같으니까 2a가 양수면 그러니까 2a랑 b랑 같으니까 a가 양수니까 b도 양수지. 이게 이제 둘 다 양수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등식을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얻어낸 단서가 B랑 2A랑 같다라는 단서하고 A하고 B가 둘 다 플러스다. 자, 이게 이제 얻어낸 단서. 그래서 이 단서들을 여기 두 번째 부등식에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B에다 2A를 집어넣으셔서 7AX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2A 넣어서 마이너스 10A. 자, 그래서 이항시켜서 이제 14A 이렇게 되시겠고. 자, 그래서 7A로 나누는데 이제 부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양수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나누시면서 부등호가 안 바뀌겠지.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자,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네. 대입이랑 아니, 그러니까 요 관계니까 2A랑 B랑 요 관계니까 B에다가 2A를 넣었어. 여기도 2A. 근데 다시 이제 RPM으로 가서 자, 102쪽에 연립 1차 부등식 풀이 여기 일단 요쪽에 1차 부등식 단원은 뭐 상당 부분이 니네 중학교 때 공부한 거랑 꽤 많이 겹칠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연립 1차 부등식 푸는 거 이거 뭐 다 아실 거라고 일단 자,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해보자. 자, 716번 한번 해보면은
자, 716번 저 연립부등식에 대하여서 자,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초속값을 구하시오. 일단 뭐 부등식을 풀으셔야 되겠고. 자, 일단 첫 번째 식처럼 소수점 있을 때는 이제 소수점 없애게 양변에 10 곱해서 이제 붙여서 이제 푼다고 그렇게 배웠지. 양변에 10배 하셔가지고. 그래서 좌변에 2x 빼기 30, 자, 우변에 5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그래서 x 글자 좌변으로 싹 다 넘겨서 3x, 자, 그리고 숫자 우변으로 다 넘기고. 자, 그래서 이제 3으로 나눠서 x가 3분의 35 이상이다. 자, 이렇게 이제 답 하나 내고, 요게 이제 첫째 줄 답이지, 첫째 줄.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처럼 이제 분수꼴일 때는 분모의 초속 공배수를 곱한다. 뭐, 요게 이제 뭐 저 방법이지. 분모의 초속 공배수를 곱한다. 그래서 이제 6배를 해주시면 되겠지. 양변에 6배. 그래서 이제 6배에서 좌변은 3x 플러스 5. 자, 우변은 4x 플러스 6. 이렇게. 6배 해가지고 6배. 자, 그래서 이제 4x 넘어가서 마이너스 x고 5 넘어가서 1.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서 부등호 바뀌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공통범위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3분의 35가 마이너스 1보다 훨씬 크니까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3분의 35 이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공통부분하면은 3분의 35 이쪽이 겹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진짜 답인 거죠. 요게 최종 진짜 답. 자, 그래서 저 답을 만족시키는 값 중에 자연수면서 제일 작은 거를 요구하니까 자, 3분의 36에 해당하는 12가 답이겠지. 12. 요새는 스승이나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있어? 그건 없는데 그냥 애들끼리 편지 쓰고 하는데 아, 그래. 하필 또 저희 담임쌤이 내일 그 스승의 날 다음 날이 생신이어가지고 같이 선물 사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 부등식 저걸 저렇게 일자로 저렇게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고 자, 요거 이제 둘씩 짝을 잡아서 연립해서 푸는 거 있지? A보다 B가 크다. 요거 그래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B보다 C가 크다. 이렇게 이제 2개 풀어서 이제 공통범위로 구하는 거. 자, 요게 이제 방법이 되셨겠네. 자, 그래서 이제 대표 문제부터 자 하나 해보면 718번.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먼저 짝을 잡아서 이제 풀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좌변 2x-10 그러니 5x 빼기 1. 자, 그래서 5x 넘겨줘서 마이너스 3x고 자, 10 넘어가서 플러스 9.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서 부등호 바뀌어서 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지. 5x-1이 자, 4배 전개해서 8 빼기 4x 이하이다. 자, 요거 이제 부르셔야 되겠네. 그래서 넘어가서 9x로 1 넘어가서 9. 그래서 9로 나눠서 x가 이제 1 이하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공통범위 자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범위하고 1 이하이다라는 범위의 공통범위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 이하이다. 요게 이제 최종답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래.
자, 그래서 이 부등식에 만족시키는 정수값, 마이너스 2부터 가능하지? 마이너스 2 들어가고,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고. 그러니까 가능한 정수값들을 다 더하라고 했지,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더하니까, 자, 정답이 이제 마이너스 2. 이런 거 되겠네. 자, 그 다음 이제 유형 3은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일체 부등식인데, 특수한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 상황인데, 연립부등식이 상황에 따라서 해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고, 또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숫자 하나만 딱 나오는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들이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다. 뭐 이 소리가 되겠고. 그래서 뭐 해보면서 확인해 보면 723번 해당 연립부등식을 풀으시오. 자, 뭐 첫째 줄은 뭐 그대로 뭐 풀면 되니까 뭐 x 이항시켜가지고 x, 그다음에 5 넘어가면서 빼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끝났고, 이거 뭐 간단히 끝났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양쪽에 3배씩 해가지고 고치면 되겠지? 3으로 이제 곱해서, 그래서 x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6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되시겠고, 3을 곱해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 넘어가면서 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두 개죠.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자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하고 0을 찍어야 되네. 자, 마이너스 1보다 0이 오른쪽에 있을 것이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하나는 0 이상이다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니까 자, 서로 이제 겹치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723번에 이제 답은 해가 없다지.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경우가 되고. 자, 724번도 해보면은 자, 3개짜리 부등식이니까 이제 둘둘 짝을 잡아서 할 것이고, 자, 분모가 3, 5, 4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 60을 좀 곱해가지고 고쳐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전부 다 60 빼보시면은 좌변은 20x 더하기 40, 자, 가운데는 24x 더하기 36, 자, 맨 우변은 마이너스 15x 더하기 75 이렇게 되시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 먼저 잡아서, 자, 24x 넘어가서 마이너스 4x고, 40 넘어가서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나눠서 부등호 바뀌면서 자, x가 1 이상이다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짝을 잡아서 마이너스 15x 넘어가서 39x, 그 다음에 36 넘어가서 75에서 36 빼보시면은 39가 돼가지고 양쪽에 39라서 약분해서 x가 1 이하 이렇게 되시겠네. 1 이하. 자,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한 놈은 해가 1 이상이고 한 놈은 해가 1 이하다 보니까 묘하게 숫자 하나만 겹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자, 숫자 하나, 즉 이제 답은 1, 요거 하나는 거잖아. x는 1. 아시겠어? 그럼 소영이 아까 그 1 테스트 막혀서 어떻게 써서? 그거 제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곤란하셨겠네. 몰라.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4는 부등식의 해를 가르쳐 주고 그걸 토대로 이정계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네.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가르쳐 줬네. 이 연립부등식을 풀면 해가 2보다 크고 b 이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a하고 b의 값을 찾아서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 자, 첫 번째 줄 부등식부터 그래서 이제 넘겨서 자, 3x a 넘어가서 a 빼기 2 그래서 3으로 나눠서 x가 3분의 a-2보다 큽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나오고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자, x만 뭐 이항시키면 간단하게 끝나겠네. 2x가 8 이하 그래서 2로 나눠서 4 이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둘이 공통이니까 3분의 a-2보다 크고 4 이하이다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이제 답이 똑같다 이 소리인 거지. 이렇게 둘이 이제 똑같습니다 이 소리인 거지. 자, 그래서 같은 애끼리 맞춰주시면 되겠네. 3분의 a-2가 2 b는 4 끝나네. 그러니까 요것만 풀면 되니까 요것만 풀면 되니까 a는 뭐 8이겠구나. 자, 그래서 답은 12지 12. 넘어가서 다음에 자, 그 다음은 무슨 뭐 연립부등식 이정계수가 섞여있는 연립부등식이 주어지고 해당 부등식이 뭐 해를 갖도록 하라 갖지 못하도록 하라 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정계수 범위를 구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뭐 철저하게 이제 수직선 잘 그려서 이제 해줘야 되겠는데 729번 해보면은 자, 해당 연립부등식이 자, 요구사항이 해를 갖도록 하래. 해를 갖도록 해를 가지기만 한대. 가지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둘이 이제 겹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를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초소값을 구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부등식부터 일단 양쪽에 2배 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2a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 이제 3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부등호 바뀌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3 이상이다.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두 번째 거 5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x고 6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고 자,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부등호 바뀌어서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2개 나왔고 자,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을 이제 연립해서 공통 부분이 해가 되겠고 해를 갖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게 있도록 하라 이 뜻이야. 자, 수직선으로 그려서 이해를 해보면 자, 먼저 명확한 놈부터 찍어보면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3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가 이상이다니까 겹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3이 3보다 왼쪽에 위치를 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야 이렇게 이제 공통 부분이 생겨서 해를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의 대소관계로 지금 이제 좀 구하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3이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일단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이제 같은 것도 되는지까지도 한번 써보셔야 돼. 얘네 둘이 이제 똑같아도 되느냐, 똑같아도 해가 존재하느냐. 똑같으면 해가 있어 없어? 있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숫자가 이게 3이면은 하나는 3보다 작다고 하나는 3 이상이라니까 둘이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3 똑같으면 안 되니까 여기 등호를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구조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아 만약에 이쪽 그 두 번째 부등식에 등호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지 그때는. 그때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얘 입장에서는 이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2분의 3 넘어가고 마이너스를 약 나누셔가지고 그래서 최종 자 범위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자 요게 이제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이니까 답은 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이지. 자, 한번 731번 한번 풀어보실까 각자. 731번. 자, 그 다음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활용이고 이제 처음에 이제 소금물 문제 나오네. 자, 소금물 관련한 거 이제 내용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되지. 100분의 농도에다가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소금의 양. 구조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나올 수 있지. 다들 그 소금물, 설탕물을 싫어하셔가지고. 자, 이제 요게 기본 틀이었고 보통 이렇게 이제 소금의 양 기준으로 식을 세우게 되지. 자, 733번 해보시면은 자 16%의 소금, 16% 농도의 소금물 200g 있었대. 자, 그러니까 100분의 농도 자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요런 구조로 써주지. 이런 구조로 써주고. 자, 근데 이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더 첨가를 시켰대. 그러니까 물은 안 넣고 소금만 첨가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농도가 20% 이상, 25% 이하를 만들려고 한다. 그랬을 때 더 넣어야 되는 소금의 양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고. 그래서 소금의 양을 x로 잡으셔야 되겠지. 자, 그래서 소금을 넣어줬으니까 플러스 x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 플러스 x.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소금물이 200g이 있었는데 소금량 x를 첨가했으니까 소금물 전체 양은 200 플러스 x로 바뀌지. 200 플러스 x. 자, 농도는 20에서 25. 자, 그래서 100분의 20 곱하기 200 플러스 x에서부터 100분의 25 곱하기 20 플러스 x 이렇게. 아니 잠깐 200 플러스 x. 200 플러스 x는 왜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맨 기존에 전체 소금물량이 200g 있었는데 소금을 x를 첨가함으로 해서 전체 양이 200 플러스 x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물 더하기 소금이야. 물 더하기. 자, 그래서 뭐 식은 이제 이렇게 되시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세 군데다 100을 뭐 곱해서 고쳐보시면은 자, 좌변은 4000 더하기 20x 중간은 3200 더하기 100x 그 다음에 여기는 5000 더하기 25x 이렇게 되시겠고 뭐 100을 다 세 군데다 곱해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짝을 잡아서 풀면은 100x 이항시켜서 자 마이너스 80x고 3200에서 4000 빼서 마이너스 800. 자, 그래서 마이너스 80으로 나누면서 부등호 바뀌어서 자 x가 10 이상이다.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나오고 10 이상이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 100x에서 25x 빠져서 75x. 그다음에 5000에서 3200 빠져서 1800. 자, 조금 숫자가 큰데. 근데 70으로 해보면은 나누어 떨어지긴 하거든 1800이. 그래서 나눠 보시면은 24 이렇게 떨어져 24. 그래서 이제
공통이어서 10에서 24. 자, 그러니까 10g 이상 24g 이하로 넣어주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자, 그다음에 활용 문제 한 개 더 해보면은 표가 지금 나와 있고 736번. 자,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두 식품 A, B에 100g당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양이래. 100g당 들어있는. 자, 그래서 두 식품 A, B를 합해서 300g을 섭취한대. 총 300g. 그래서 300g을 섭취해가지고 탄수화물은 42 이상, 단백질은 24g 이상을 얻으려고 할 때 그때 섭취해야 되는 식품 B의 양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식품 B의 양이기 때문에 자, B의 양을 X라고 이제 미지수를 잡아주는 게 좋겠고 Xg. 자, 그럼 합쳐서 300이 된다고 했으니까 식품 A가 300 마이너스 Xg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표에 나와 있는 것은 100g당 양이기 때문에 식을 세울 때는 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100으로 나눈 값으로서 써야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에 관한 식, 단백질에 관한 식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야 되겠네. 자, 먼저 탄수화물에 관한 식부터 세우면은 자, A 식품을 섭취하면서 얻게 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구하려면은 A 식품의 양에다가 그러니까 300-Xg이지. 거기다가 1g당 탄수화물 양을 곱해야 되니까 자, 100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0.1을 곱해줘야 되겠죠. 0.1.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식품 A를 섭취하면서 얻게 되는 탄수화물의 양이지. 0.1이요? 아, 표에서 여기 값이 100g당 양이야. 100g당 들어있는 양이야. 100g당. 자, 그 다음에 식품 B는 어떻게 돼? 100g당 25니까 0.25g이야. 1g당은. 그래서 0.25 곱하기 x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게 식품 A, B를 총 섭취해서 얻게 되는 탄수화물의 전체 양 이렇게 되겠고. 자, 그 탄수화물이 42g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식 하나 쓰고. 자,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쓰면 되겠지. 식품 A의 양에다가 단백질은 100g당 10이니까 0.12. 자, 그 다음에 식품 B는 100g당 6이니까 0.06이지. 자, 이렇게 쓰시면은 전체 단백질 섭취량이 되겠고, 이게 24g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자, 구하셔야 되겠네. 자, 일단은 소수점 있는 상태로 그대로 풀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줄 0.1 쭉 곱해서 30-0.1x 더하기 0.25x 이렇게 되고,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은 0.15x고, 자, 30 넘어가시면은 자, 12 이렇게 되지. 자, 0.15 분수로 고쳐보시면은 100분의 15 약분하시면 20분의 3이야. 20분의 3 20분의 3x. 자, 그래서 양쪽에다 역수인 3분의 20을 곱하면 되니까 3분의, 그러니까 여기 80이 되지. 80.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오네. 자, 두 번째 식도 이제 소수점 있는 그대로 그냥 곱해보시면 0.12 곱하기 300 하면 36 마이너스 0.12x 더하기 0.06x. 그래서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0.06x고 36 넘어가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래서 양쪽이 뭐 똑같이 100배. 자, 그리고 마이너스로 나누면서 부동호 바뀌어서 자, 200 이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끝났지? 그래서 이제 둘의 공통이니까 결국엔 이게 답이 돼서.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섭취해야 되는 식품 B의 범위는 80g 이상 200g 이하이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럼 쉬는 시간 좀. 자, 그다음 이제 절대값 들어간 부등식.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얘기를 해보면은 절대값의 의미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절대값 x의 말뜻은 수직선상 원점에서 x까지 거리다 이런 뜻이야. 절대값 x가 자, 다시 말하지만 수직선상의 원점에서부터 x값까지 거리 요게 이제 절대값 x의 말뜻이 돼.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는 뜻은 거리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짧다 이 뜻인 거야. 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정확하게 이만큼 떨어진 지점은 자 마이너스 2하고 2지. 마이너스 2하고 2.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하고 2 여기 사이에 아무데나 x라는 값이 위치를 하면은 이 부등식이 이제 참이 되겠지. 거리가 2보다 짧기 때문에 원점에서. 자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자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요 얘기는 수직선상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2보다 이제 더 오른쪽에 있거나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지 이제 수직선상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를 넘어가게 되지.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또는 2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답이 되시는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자동으로 그냥 바로 팍 튀어 나와야 돼. 여기는 이제 외워야 돼 어차피. 자 요거 이제 a가 지금 양수라고 하셨을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은 자 답은 이렇게 양쪽 값 사이로 끼게 이렇게 돼. 마이너스 a서부터 a 이렇게 되시겠고. 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양쪽으로 찢어지는 형태로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a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게 되죠. 이렇게. 자, 이거 어차피 외우셔야 돼. 외워야 돼요. 자동으로 팍 튀어나오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형 7은 뭐 요거 관련한 내용이 되시겠네. 자, 그래서 이제 737번에 보면은 자, 부등식 절대값 2x 빼기 4가 6보다 작다. 요거 해 구하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6보다 작다니까 양쪽 사이로 끼게 이렇게 마이너스 6에서 6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4를 양쪽에 더해주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10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에서 5.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자, 그럼 이제 740번도 해보면은 740번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개래 10개. 자, 그래서 10개가 되게 하는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3개짜리니까 이제 둘둘 이렇게 짝을 잡아서 각각 풀어서 공통범위를 내야 되지. 먼저 첫 번째는 절대값 x-2가 1보다 크다. 요거 부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절대값 x-2가 a보다 작다. 요거 이제 각각 풀어서 이제 공통범위. 자, 그래서 1보다 크다니까, 자, 요거 이제 저 x-2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2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넘겨서 x가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저 부등호가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요거? 네, 얘를. 아니 얘네 둘이를 내가 좀 바꿨어가지고 지금 얘도 바뀐 건데.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a보다 작다니까 양쪽 사이로 들어가는 스타일로 마이너스 a서부터 a 이렇게 들어가게. 그래서 2를 더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서 a 플러스 2.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각각 풀어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겹치는 범위를 써야 되겠고. 하여튼 겹쳐야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그냥 그림으로 이제 그리자면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a 플러스 정확하게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따위로 이제 겹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 존재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한쪽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이고 한쪽은 3보다 크고 a 플러스 2보다 작다야. 자, 문제에서 a는 지금 자연수라고 말을 해줬고 지금. 자, 일단은 부등식의 해는 구했고, 자,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딱 10개가 되는데 10개.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요거 딱 요거 예시로 하시면 되겠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등호가 양쪽에 다 뚫려 있을 때 정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끝에서 끝을 빼고서 한 번 더 빼주면 개수가 딱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5개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게 정수가. 얘 무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정수가 몇 개? 18개. 아닌데 다시. 아니 그러니까 등호가 둘 다 없을 때는 끝에 것끼리 뺀 거에서 1을 한 번 더 뺀 게 개수요. 17. 18. 그러니까 16개. 16. 16개. 자, 그래서 얘네 둘이도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돼. 그래서 끝에 것끼리 빼고서 1을 한 번 더 빼준 게 개수야. 그래서 끝에 것끼리 빼시면 a-1인데 거기서 1 하나 더 빼서 a-2. 요게 개수야, 요게. 부등식의 해의 개수. 얘도 끝에서 끝을 빼고서 1을 한 번 더 뺀 게 개수인데 얘도 해보니까 a-2가 나와서 그래서 전체 부등식의 해의 개수가 2a-4개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딱 10개가 되라고 했어. 10개. 그래서 답 나온 거지. 그래서 넘기고 나누고서 A가 7이 돼서. 그치? 그래. 자, 그 다음 6연팔도 절대값 들어간 거이긴 한데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방금 거하고 다르게 아까 거 같은 경우는 절대값 제외한 나머지 쪽에 상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상수 말고 변수까지 섞여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아까처럼 풀 수가 없어. 아까처럼 무슨 공식화 돼가지고 탁 이렇게 한 방에 풀 수가 없고. 자, 우리 사실은 이제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절대값 포함된 2차 방정식 배웠었지. 그래서 그때 이제 절대값 포함된 2차 방정식 풀 때 절대값만이 0 되는 숫자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었었다고. 그래서 얘도 지금 다르지 않아.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도 절대값만이 0 되는 숫자 기준으로 나눠서 푸는 거야. 나눠서. 네. 그래서 얘가 이제 1에서 0 되니까 1을 기준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 하고 1 이상일 때
일단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는 거야. 자, 그래서 1보다 작으면은 x 빼기 1이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서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게 되겠지. 마이너스 붙여서. 그렇게 되시겠고. 근데 이제 음. 그 밑에는 밑에 1보다 이상 이게 밑에 짝대기가 있는데 위는 없잖아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반드시 이런 아니 물론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꼼꼼하게 알면은 이게 등호가 두 군데 다 들어가게 쓰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중복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호는 한 번만 써야 돼. 한 번. 그러니까 여기에 쓰든지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는데 일단 한 번만 쓰면 돼. 한 번만. 그리고 또 이제 빠뜨려서도 안 되겠지. 네. 빠뜨려서도 안 되고 한 번만 쓰면 돼. 여기 붙이든 그거는 크게 상관없어. 그거는 다 그 풀면은 답이 맞게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래서 3x 넘어가서 마이너스 4x 1 넘어가서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눠서 부동호 바뀌면서 2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근데 이제 부등식의 답을 적을 때는 지금 계산해서 나온 거 요거만 쓰면 안 되고 지금 나온 이 결과는 1보다 작다라는 전제하에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전제하에 나온 결과라서 이 전제 조건이랑 결과의 공통범위가 답이야. 공통범위. 그래서 둘의 공통범위라서 일단 첫 번째 범위에서 나오는 부등식의 해는 2분의 1 이상 1 미만 요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x가 1 이상이니까 이제 절대값 한쪽이 양수라서 그대로 나오겠지. x가 1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3x 넘어가고 숫자 넘어가서 0.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나누면서 자, 부동호 바뀌어서 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자, 역시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에 풀어서 나온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의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x가 1 이상이다. 요게 이제 부등식의 해야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려보면 이해가지? 그러니까 0 이상하고 1 이상 이렇게 하면 공통범위가 1 이상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부등식의 해가 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둘이를 따로 쓸 필요가 없고 지금 둘이 보니까 1에서 연결이 된단 말이야. 1에서. 자, 이거랑 1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모아서 이제 최종적인 부등식의 해는 2분의 1 이상인 모든 실수. 요게 이제 부등식의 해겠네. 요게.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서 2분의 1이 정답이죠. 2분의 1. 서영이 표정이 돼. 이게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근데 왜 2분의 1이에요? 아니 아까 이거 계산하다 보니까 2분의 나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2분의 1 1이 x는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하고 둘 다 답인 것까지 이해돼? 둘 다 답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한 개는 2분의 1 이상 1 미만인 범위고 요 놈은 1 이상인 범위니까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딱 채워지면서 연결이 되겠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이상인 거 다 가져. 자, 하나 더 해보면은 자 744번 자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부등식의 해가 절대값 x 빼기 a가 b보다 작다. 이 부등식의 해랑 똑같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똑같게 되는 a하고 b 값을 구하시오. 일단 뭐 풀면 되겠고, 자 절대값안이 0되는 마이너스 2분의 5 기준으로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되겠지. 이게 돼가지고. 자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제 붙여서 나오겠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x 넘겨서 마이너스 x, 그다음에 마이너스 5 넘겨서 9.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눠서 부동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전제 조건 하에 이 결과가 나와서 둘의 이제 공통범위라서 마이너스 9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자 요렇게 이제 답 하나 나고 이렇게 하나 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에 따라 절대값안이 플러스라서 2x 플러스 5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넘어가서 3x 5 넘어가서 마이너스 1, 그래서 3으로 나눠서 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역시 이 전제 하에 나온 결과, 그래서 둘의 공통범위 따져서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마이너스 3분의 1 미만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시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부동식의 해고 둘 다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연결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인 부동식의 해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요게 이제 진짜 해가 되시겠네. 요게 이제 최종 부동식의 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동식의 해가 이 부동식의 해랑 똑같대.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풀면 얘는 그냥 거의 공식화된 거 그거 쓰면 되지. 절대값 프로 해치면 마이너스 b에서 b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변에 a도 더하시면 되니까 a 마이너스 b에서 a 플러스 b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부동식 해하고 이렇게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네. 자, 서영이 칠판 보이지? 네. 아, 눈을 찡그리길래. 아, 그 이해가 안 돼서 그랬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연립부동식이지. 그래서 a 빼기 b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 숫자가 좀 깔끔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연립해서,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3분의 28.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4. 그래서 b는 해보면은 3분의 13. 살짝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이제 절대값 두 개 들어간 부등식이고, 절대값 하나 있는 거랑 뭐 근본적으로 푸는 방법이 다르지 않은데 조금 이제 더 뭐 좀 번거로워진다 뭐 요거 차이일 뿐이지 뭐 근본적인 방법은 뭐 다를 리 없고. 자, 절대값이 두 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값안이 0 되는 숫자가 두 개라서 숫자 두 개를 기준으로 범위를 끊어서 범위가 총 3개야, 3개. 범위가 3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절대값이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잖아. 1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모든 숫자를 분류를 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1보다 큰 쪽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이제 범위를 3개로 끄는 거야, 3개. 자, 해봅시다. 자, 먼저 그러니까 범위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각각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범위서부터 해보면은,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 둘 다 마이너스라서, 자,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5x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7.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나누시면서 부등호 바뀌어서 자,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네, 근데 2번 저거 부등호가 1번이랑 3번이랑 반대로 써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 모든 숫자를 절대값은 0 되는 숫자 1하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이 두 개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영역이. 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1보다 큰 쪽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죠. 근데 어. 1번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따라 했는데 어. 2번 보면 그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로 돼 있어서 아니 아까랑 같은 맥락인데 여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등호가 반드시 들어갈 때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를 안 썼으니까 여기로 써야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1 여기 안 썼으니까 여기다 넣어줬잖아. 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풀 때 이렇게 이제 답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전제 하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자 이 둘의 공통범위로 답을 생각해야 돼. 둘의 공통범위야.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범위에서는 x-1은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x 플러스 1은 양수라서 그대로 나오겠네, 그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2x, 3x 더해서 x고 2 더하기 3, 5인데 넘어가니까 이제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이 전제하에 이 결과가 나와서 둘의 이제 공통범위인데 지금 1보다 뭐 수직선 뭐 머릿속으로 그려봐도 이해가 되실 거라 믿고 1보다 작다가 얘를 다 커버해버리지, 다 덮어버리지. 그래서 상황이 뭐해서 공통범위가 이 범위 끊었을 때 이제 기준점이 됐던 거 이거 자체가 답이 되는 거 이게. 이거 자체가 답이야. 둘의 공통범위하면 이게 되게 공통범위라서.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아까는 이거였고 첫 번째 케이스 답은 이거고 이거 두 번째 케이스 답.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상일 때는 둘 다 플러스니까 둘 다 그대로 나오지. 2x 빼기 2, 3x 더하기 3 이렇게. 그래서 5x 더하기 1이라서 1 넘어가서 5.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이제 상황이 또 묘하게 돼가지고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하에 풀어서 1보다 작다가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지금 공통 부분이 있는가 따져보니까 공통 부분이 없네 지금. 그러니까 세 번째 범위에서는 지금 부등식에 해가 안 나오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친 거 이거 두 개가 다야, 두 개. 두 개가 답이 다고 두 개가 또 마이너스 1에서 연결이 되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최종 부등식의 해는 5분의 7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파 되겠네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시오 해서 여기 들어가는 정수가 마이너스 1하고 0 두 개 있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 이해가 가시나? 자, 한번 746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은 이쪽은 뭐 이해만 잘 하면은 거의 뭐 계산할 게 없는 문제들인데, 자, 이렇게 이제 부등식이 나와 있고, 자, 요구사항에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래.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네.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여기는 뭐 부등식을 푸는 쪽이 아니라서 무슨 뭐 4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고 자시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자, 여기서는 일단 절대값, 우리 사실 뭐 다 아는 건데, 절대값을 씌우면은 절대값 안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100% 크기가 0 이상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100%니까 0 이상이라는 게. 자, 그래서 우변의 숫자가 어떤 크기가 되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거짓말이 돼야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 우변의 숫자가 음수가 돼버리면 항상 거짓말이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이해하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져 있으면 절대값 안쪽이 뭐라고 써져 있든 간에 이 값 자체는 100% 지금 0 이상의 크기인데, 좌변의 값은 0 이상의 크기인데 우변은 음수니까 항상 이제, 그러니까 0 이상의 값보다 음수가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잖아. 틀린 말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언제나 거짓이라서 문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해가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우변에 있는 4분의 3k-9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면은 무조건 안쪽에 뭐라고 써져 있던 상관없이 절대값이면 무조건 100% 0 이상이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좌변이 무조건 0 이상의 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변이 음수가 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항상 거짓이잖아. 네. 그러니까 항상 거짓이니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게 하래. 부등식의 해가. 그래서 이제 우변의 값이 음수가 되면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4분의 3k 빼기 9가 0보다 작다. 요거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역수를 곱해서 12 이렇게.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니까 이제 11개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은 저기 진도를 더 나가기보다는 그래서 오늘 1 텐데 지금 요거로 나 이거 테스트. 106쪽까지예요 숙제는? 나중에 좀 다시 숙제 써줄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결석한 내용을 지금 당연히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뭐 쬐끔이라도 설명, 뭐 이거 1일 테스트로 좀 일부 뭐 설명할게. 준서는 설명 들었지만은 한번 더. 아니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반원에서 마지막 내용이었는데 부정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오늘 1일 테스트는 오늘 1일 테스트 상으로는 7번에서 10번까지 문제가 요거 관련 문제거든. 다 못 푼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남은 시간에 요거 설명할게요. 자, 일단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미지수의 개수가 주어진 식의 개수보다 많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3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재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인 요런 애들은 이제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무수하게 많아. 엄밀히 따져서 더해서 4되는 거 순서상 뭐 무수하게 많지. 그래서 이제 해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무수히 많은데 그렇게 문제 내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 값이다, 정수 값이다, 실수 값이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 그리고 이제 그 조건별로 어떻게 푸는 거가 다 좀 풀이가 좀 정해져 있어.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이거나 정수일 때, 자연수거나 정수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야. 이게 요 시험지 상에서 7번, 8번 문제가 관련된 건데. 자, 먼저 이제 자연수, 정수 조건일 때는 해법이 문제 그 방정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숫자다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는 게 해법이거든. 왜 저렇게 하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지. 자 이게 왜 그런지 8번으로 한번 자 보시면 8번. 자 8번 문제. 자 미지수가 x, y 두 개고 식 하나니까 부정방정식이 맞고 자연수 x, 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 이렇게 돼 있어. 자연수 조건이야.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숫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식을 변형을 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x, y 항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x하고 y 이렇게 나눠 가지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면 이제 전개하면서 x, y 항이 생기니까. 전개하면서 x, y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전개하면서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또 전개하면서 마이너스 2y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물론 이제 상수항도 맞춰줘야 돼가지고 요렇게 1차식을 맞추다 보니까 상수항에 플러스 2가 됐어. 플러스 2. 그러면은 기존의 식에 비해서 상수항이 4가 커진 셈이라고. 4가. 그래서 좌변이 4가 커졌으니까 우변도 4가 커져야 돼서 우변도 4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 내가 설명한 대로 이제 그 형태가 된 거지.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숫자이다.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x, y가 자연수니까 이제 뭐 빼기 붙으면 이게 뭐 일단 크게 보면 정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4가 되는 걸로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범위가 이제 확 축소가 돼가지고 이제 제한이 돼서 이제 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6가지가 이게. 자 근데 문제에서 x, 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자연수가 되는 것만 답으로 택해야 되겠고. 무슨 말이야? 이게 정수지. 정수 곱하기 정수. 정수 곱해서 4. 그래서 되는 걸 다 쓴 거야. 1 곱하기 4, 2 곱하기 2,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x 빼기 2가 1이니까 x가 3, y 빼기 1이 4니까 y가 5. 괜찮지? 둘 다 자연수기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 4, 3이니까 괜찮고, 세 번째 6, 2 다 괜찮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y 빼기 1이 마이너스 4려면 y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서 자연수가 안 돼서 탈락이야. 요것도 벌써 x 빼기 2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가 0이 돼야 돼서 탈락이야. 요것 때문에 안 되지. 또 x 빼기 2가 마이너스 3이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되시고 여기가 괜찮죠. 여기. 그래서 답이 3개. 아주 어려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방정식의 해가 실수 조건, 실수값이다라고 이제 주어질 때가 있어.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방정식 형태를 완전 제곱들의 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형태를.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이렇게 이제 고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0 될 수 있는 방법은 실수 범위 내에서 이제 둘 다 동시에 0 되는 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푸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근데 언제나 이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방법도 아셔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은 일단은 해당 방정식을 한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실근이라고 하는 것의 말뜻이 근이 실수값이다 이 뜻이거든. 실근을 가진다. 그러니까 실수값의 근을 가진다. 그래서 실수 조건이 붙었다, 근이 실수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요거로 하시면 답이 풀리게 돼 있어.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미지수 xy 두 개씩 하나 자, 부정 방정식이고, 자, 문제에서 두 실수 xy니까 실수 조건이지.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죠. 이렇게. 자, 실수 조건이야. 자, 그래서 1번, 2번 저런 방식으로. 자, 먼저 1번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서 이건 이제 자기가 찾으셔야 되는데 잘 보시고 완전 제곱으로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 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요 5y 제곱 요거를 4y 제곱이랑 y 제곱 이렇게 둘로 쪼개서 보시면 완전 제곱으로 묶이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결합하면은 x-2y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셋이 결합하시면은 y 플러스 3의 제곱이지. 이렇게 되죠. 이해되지? 되지? 네. 자, 그래서 0 될 수 있는 방식은 동시에 0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y 플러스 3이 0 돼야 되니까 y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 자, y가 마이너스 3이면은 이쪽에 x 플러스 6이 돼서 x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답이 마이너스 9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x 플러스 9인 거는 어떻게 알아? 네? x 아니 x 플러스 y 값을 구하래. 아니 구했잖아. x y.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이걸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이걸 나는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2번 방식으로 이제 풀 수 있어. 2번 방식으로. 자, 요거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x 제곱. 뭐 거의 그대로.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자, 그래서 이제 관점을 x에 대한 방정식의 관점으로 보자는 얘기. x에 대한 방정식의 관점으로. 자, 그리고 실수 조건 실근이니까 판별식을 쓸 거야.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서 자, x 앞에 개수 절반의 제곱 하니까 4y 제곱 이렇게 되겠고, 절반 제곱이고 빼기 a식이 빼기 5y 제곱 빼기 6y 빼기 9 이렇게. 네. 그래서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9가 판별식 값이고, 요게 크기가 0 이상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풀려면은 저기 일단 마이너스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하시면 이렇게 고치고 부등호 바뀌게 되겠고, 그래서 이어서 풀면은 y 플러스 3의 제곱이 0 이하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해서 숫자로 답이 나오게 되는데, 왜냐면은 y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게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 제곱. 실수 제곱은 자체로 100% 0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값이 0 이상이면서 이하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y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해? 자, 그리고 이제 x까지 마저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구한 y 값을 맨 처음 내림차순 정리한 식에다가 y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래서 넣어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45 빼기 18 더하기 9 이렇게 돼가지고 36 그렇게 돼. 그래서 잘 보시면 얘도 완전 제곱으로 떨어져서 x 플러스 6의 제곱이라서, 그래서 이제 x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수 있게 돼요. 근데 좀 복잡한 것 같아. 그래도 알아둬야 돼. 이게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보이면 1번이 편하지 1번이. 네, 내가 잘했어. 아니 저번 주 금요일날 수업 영상을 늦게 보내줬는데, 아니 보시고 영상은 보충하러 오세요. 무조건 보충하러 오세요.